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자, 오늘 새벽녘에 지금 트럼프가 이 비트코인 비축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자, 굉장히 강력한 호재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최근에 반등 흐름이 지금 이렇게 주춤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이유, 이게 급락한 이유가, 바로 이 외부적인 악재가 현재 하나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지금 어제 이 미국 증시도 모두 급락 흐름이 전개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악재라고 하는 것을 자,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모르고 당하게 되면은 큰 손실로 이어지지만 우리가 이것을 미리 알고서 대비를 해주게 되면은 자, 호재로 좀 전환되면서 우리가 큰 수익 기회까지도 노릴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내일 날짜로 이제 암호화폐 서밋이 열리게 되는데, 자, 리플도 이번에 전략적 비축 자산에 채택이 되면서 굉장히 강력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파급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인지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 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관리 받고 계시는지 여러분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우선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코인장에도 강력한 호재가 이제 준비가 되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지금 이 카르다노와 솔라나 코인까지도 이번에 트럼프가 언급을 하면서 막대한 수혜를 좀 볼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번에 암호화폐 서밋에는 이 카르다노와 솔라나 코인 CEO들은 모두 다 참석 명단에서 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 준비금에서도 제외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란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자, 다만 현재 리플의 CEO 같은 경우는 백악관 암호화폐 서밋에 참석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늘 지금 참석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리플의 규제 변화 신호탄까지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자,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 참석 여부가 좀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리플 커뮤니티의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고, 또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리플을 전략적 준비금에 포함한다라고 언급한 이후에 이번 서밋에서 리플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리플에 대해서는 이 부정적인 견해도 많은 것도 사실이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 솔라나 코인과 에이다 코인은 비축 계획에서 지금 빠지게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리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좀 말이 많은 게 이 비축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한데 이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가, 자, 이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국민들의 세금으로 비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에 대해서 리플 같은 경우는 충분한 대안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최근 벌써부터 이런 움직임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자, 미국 정부가 리플의 XRP 에스크로를 예비 목적, 바로 준비 자산으로 인수하는 방법이 벌써부터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리플 에스크로에서 리플 XRP 토큰을 미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설명되고 있는데, 바로 에스크로 소유권을 미국 정부 또는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리플의 이 에스크로라고 하는 것은 리플의 전체 물량이 1000억 개입니다. 굉장히 많고 무겁습니다. 자, 그 중에서 거의 40% 육박하는 377억 개 물량이 리플 재단의 에스크로 계좌에 잠겨 있고, 이 잠겨 있는 물량을 모두 다 이 예비 목적 준비 자산으로 편입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효과를 좀 누릴 수가 있는데, 자, 우선 이 거의 40%나 육박하는 물량이 거의 소각이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리플에 유통되는 물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수요는 계속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플 토큰의 희소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377억 개의 물량이 에스크로 계좌에 잠겨 있는데, 이 물량 중에서 리플 측에서는 매월 초마다 10억 개를 해제를 하고 있죠. 락업 해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데, 이 10억 개나 지금 이 시장이 풀게 되면은, 자, 그만큼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여러분 가격은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우리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리플 측에서 의도적으로 가격 조작을 하고 있다, 이런 의혹까지로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S그룹 물량 모두 다 이 준비 자산으로 편입이 되게 되면은 더 이상 락업 해제를 할 물량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 리플 측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1,050억 달러를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리플 측은 하나의 기업이죠. 그런데 이렇게 1,050억 달러를 이제 포기하게 되면은 엄청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하면은, 자, 이 리플 측에서는 굉장히 지금 불리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리플이 바보가 아니죠. 자, 수익을 내야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자, 충분히 바로 이 정부 차원에서 정부와 ETF와 IPO가 이미 물밑에서 합의가 되고 있구나라고 우리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자, 최근 SEC도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과 소송을 계속 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송 리스크가 곧 끝이 나게 될 것이고, 자, 그로 인해서 ETF와 IPO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는 것이죠. 자, 실제 리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분위기를 보면은, 자, 기업 공개에 착수한다라는 것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동안 이 SEC와 소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IPO를 예고해 왔는데 갠슬러 벽에 막혀서 계획을 철회를 했었던 거죠. 자, 그러나 이제 갠슬러가 물러났기 때문에 이 판세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랩스 측에서는 SEC와 분쟁 등으로 인해서 미뤄왔었던 IPO에 곧 착수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고, 리플의 IPO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우디 아람코까지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인데, 이 사우디 아람코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세계적으로 9위권에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리플도 이제 IPO를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의 반열로 올라서게 될 거고요. 자, 이 과정에 리플 회사의 주가는 $600, 또 리플의 가격은 $35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 이제 ETF와 비축 자산까지 함께 가세하게 된다면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높은 수익 기회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리플의 가격은 $2.5 부근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소한 IPO 하나만 통해서도 충분히 14배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무난하게 수익 기회를 노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리플은 아직까지 갈 길이 굉장히 먼 코인입니다. 다만 현재 외부적인 악재로 인해서 살짝 눌려주고 있지만 이것은 단계적인 악재로 보시면 되겠고요. 장기적인 방향성까지 훼손하지 못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저평가 됐을 때 미리미리 우리가 싸게 살 수 있을 때 여러분 여력이 되신 만큼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 줄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호재와 악재는 항상 반복될 수밖에 없죠. 이것은 고래 세력들이 이 악재를 항상 재생산해 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한 번에 급등하기보다는 상승 조정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조정 구간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절대 매도라든가 손절로 이탈하게 되면은 절대 안 되시는 거죠. 왜냐면 앞으로 남아있는 수익 기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때 바로 비중 관리가 너무나 중요한데, 비중 관리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자, 우선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는 가운데, 자, 우리가 이런 상승 구간에서는 보통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추격 매수를 많이 하죠. 근데 추격 매수는 여러분 결국 손절입니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의 소중한 원금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점 신호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비중을 욕심을 내면 안 되시고 한 10에서 30% 가량만 살짝 먼저 자발적으로 덜어낼 거고, 악재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 구간이 나타날 때는 이 덜어놨던 비중을 다시 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바로 비중 관리라고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다 보면은 우리가 자금을 추가적으로 투입시키지 않아도 수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 이 과정의 평균 단가도 안전하게 관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반대로 하고 계시죠. 내가 사면은 오히려 떨어지고 팔면은 다시 오른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중 관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모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증시에도 지금 그늘을 들이고 있고 우리 코인장에도 현재 강력한 호재가 발생했음에도 굉장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일본의 엔케리 청산 공포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작년 7월 달이었었죠. 일본의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8월 달 대폭락 악몽이 지금 있었는데 이때 당시 글로벌 증시도 많이 무너졌었고 우리 코인장도 굉장히 하방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마이너스 25, 리플도 마이너스 30%나 크게 폭락을 했었던 거죠. 자, 우선 이 엔케리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금리가 현재 굉장히 낮습니다. 0.5%인데 이 금리가 좀 저렴하다 보니까 이 자금을 빌려서 고금리 상품으로 투자하는 트레이딩 방법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 7월 달에 일본의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일본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좀 많이 좁혀지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일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들어와 있었던 일본의 자금이 많이 빠져나왔는데 이것을 엔케리 청산이라고 하고 그로 인해서 8월 대폭락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번 3월 19일에도 금리 결정이 있게 되는데 이번에도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지난 1월 달에도 금리가 0.25에서 0.5%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엔케리 청산 공포가 있었는데 자, 이때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이 좀 괜찮아서 좀 잘 버텨주었습니다. 그리고 엔화도 좀 강세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버텨주었는데 현재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자, 우선 현재 이 10년물 국제 금리가 이 금리를 결정하는 이제 기준인데 이 국제 금리가 현재 미국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 일본 같은 경우는 10년물 장기 금리가 지난 2009년 6월달 이후 16년 만에 1.5%로 크게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일본은행의 부총재는 경제와 물가가 예측대로 움직이면 정책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해서 금융 완화 정도를 조정해갈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엔화도 최근 미국 관세 정책 불확실성에 147엔대로 상승을 하면서 엔화가 강세를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강세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건 역시도 엔케리를 더욱더 촉발시킬 수 있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녹록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다가오는 3월 19일 수요일 딱 12시에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코인장에 굉장히 큰 변동성을 갖고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이미 엔케리 청산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미 선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꼭 미리미리 대비를 해주셔야 되고 실제 19일 날짜로 금리가 만약에 인상이 되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본격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현금 보유 비율을 좀 많이 늘려나가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이 엔케리 청산이라고 하는 건 그리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작년 8월달 같은 경우도 급락한 이후에 일주일가량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한번 반등 급등 흐름으로 바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급락 흐름에 미리 좀 대비를 해줘야 되고 나중에 지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서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보너스 수익을 두둑히 챙겨갈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방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이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내용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본기를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코인의 용어부터 쭉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보조지표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자세하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150페이지 정도로 넉넉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다 보면은 그동안 차트 속에서 안 보이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매수 매도 타점까지도 여러분 각자 스스로 찾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들의 조언도 많이 참조를 하게 되는데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근거를 삼아서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서 그 노하우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최소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투자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의 소중한 원금을 지키는 게 가장 선행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 기준 없이 기본기 없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 투자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돈을 쓰는 취미 생활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돈을 쫓기보다는 이렇게 기본기를 먼저 좀 닦아나가셔야 되고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보시다 보면 여러분 최소한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충분히 올라오실 거니까 여러분 이 부분 꼭 챙겨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가 혹시라도 뭐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 텔레그램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 진행해 드리고 있고 또 텔레그램 방은 24시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매하시다가 궁금하시거나 또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상담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텔레그램 방 통해서 문의 주시면 계속해서 답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께서 문의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텔레그램 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